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공통수학 2에 일단 어떠한 내용들이 목차로 있는지 한번 볼게. 공통수학 2는 크게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 맞지? 근데 사실상 집합과 명제의 명제와 요 8번까지, 쌤은 5번에서 8번까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면 크게 하나, 둘, 2.5, 한 2.5개의 큰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공통수학 1에서 뭘 배웠어? 좀 더 다양한 및 좀 더 높은 차수에 대해서 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맞지? 도형의 방정식은 그 중에서 너무 복잡한 식 말고, 예를 들어 이제 x와 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x와 y에 대한 모두에 대한 2차식 중에서 일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이 좌표평면 위에 그려지게 돼. 맞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형적인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적인 지식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사실상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는 닮음이 닮음다 보시면 됩니다. 알았니?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아마 닮음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야. 맞지? 근데 닮음만큼 너희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닮음이 해결되면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그냥 딱 그게 다야. 원래는 도형의 길이나 기울기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었잖아. 그걸 우리가 그들의 식적인 특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구해놓고 보면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 구분이 안 돼. 맞지? 물론 세부적인 난이도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집합과 명제라고 하면은 집합이라고 하면 원래는 중학교 1학년에 있었던 단원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로 넘어오는데 집합 단독으로는 되게 쉬워. 근데 문제는 얘가 이 명제와 함수랑 말도 안 되게 엮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5, 6, 7, 8이 붙고 9번, 10번은 오히려 생각보다 쉬워. 걔들이 갖는 특징이 있거든. 우리가 그 x분의 1이라고 불리는 분수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유리함수라고 보면 되고, 루트 안에 x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무리함수라고 보는데, 그들의 명확한 특징과 한계가 있어. 그것만 잘 찝으면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다. 생긴 것보다. 그렇다고 쉽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면좌표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 자, 그럼 평면좌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평면좌표는 말 그대로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찍혀있는 좌표야. 좌표. 점. 맞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할 건데, 점과 점이 있어. 같은 점이면 논할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 맞지?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단원에서 이렇게 점 A와 점 B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3분의 2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지? 그리고 그 길이를 자로 측정했지. 근데 이제 자로 측정하지 않고 그들의 좌표를 통하여 그들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너희들한테 수직선 위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A와 B가 X좌표 또는 Y좌표가 똑같아서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어. 맞지?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를 X1, 얘를 X좌표를 X2라고 할게. 맞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하면 돼? X2 빼기 X1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B가 누가 봐도 더 크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걸 몰라. 맞지? 그럼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러면 뭘 씌우면 된다?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 1차 고등식 공통수학 1에서 가끔 봤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 알았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그 예시로 그림을 아마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따라 그려봅시다. 1,-2와 7,11과의 거리를 쌤이 측정할 거야. 맞지? 좌표평면 너무 그렇게 열심히 그릴 필요 없이 그냥 1,-2보다 7,11이 오른쪽 위에 상당히 위에 있지 않겠어? 그러면 이걸 점 A, 이걸 점 B라고 하면 A 1,-2, B 7,11이라고 해서 그려지지 않겠나?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A, B를 뭐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B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6칸, 위로 13칸 안 가나? 맞지? 그런 그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뭐야? 밑변이 6, 높이가 13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169에다가 36을 더한 뭐가 된다? 루트 205가 답이 된다는 거야. 맞지? x좌표 차 제곱 더하기 y좌표 차 제곱을 루트화한 게 바로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알았지? 너희들 혹시 그럼 피타고라스랑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그 자체 알겠나? 혹시 너희들 피타고라스에서 나타나는 자연수의 비 좀 기억나는 거 있어? 몇 대 몇 대 몇? 피타고라스에서 좀 등장했던 자주 나왔던 자연수 비 3대 4대 5 이런 거 맞지? 3대 4대 5 거기서 또 배수로 나타나는 6대 8대 10 이런 것들 맞지? 혹시 더하는 거 없어? 3대 4대 5 말고 5대 12대 13 혹시 더 없어? 자 5대 12대 13 7대 24대 25 혹시 8대 15대 17 기억나? 근데 솔직히 요 뒤에 두 개는 좀 그렇다. 근데 요 세 개는 은근히 종종 나옵니다. 제법 나옵니다. 알았니? 근데 네 개까지 알아둬도 나쁠 건 없어. 근데 이게 7인지 8인지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24, 25, 15, 17 정도는 기억하면 1의 자리만 맞춰봐도 이거 9고 이거 7이고 얘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얘는 5로 끝나고 9로 끝나니까 4가 필요하잖아. 맞지? 얘는 뭐야? 6으로 끝나고 5로 끝나잖아. 9가 필요하지? 7이야. 알았니? 제법 나옵니다. 제법. 9가 필요한데 왜 7이? 그 7의 제곱이 49잖아. 맞지? 닮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닮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행동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던져줘 이제. 너희들 이제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지? 넌 뒤졌다 이러면서 그냥. 자,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한번 배워볼 건데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기본도의 그 순서랑 똑같아요 얘가.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라는 기본 도형도 점과 점 사이의 최선거리를 선분이라고 하고 그 거리를 선분의 길이라고 한다라고 나온 다음에 중점의 얘기가 나오거든. 선분의 AB의 중점. 얘도 마찬가지야. 선분의 AB의 중점이 중학교 책에 이래 적혀 있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분의 AB 위의 한 점이라고 말하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분 AB 위에 A와 B로부터 M 대 N 거리 위에 있는 점 P를 뭐한다? A, B를 M 대 N의 내분점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치?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정하냐면 비례 배분의 원리가 담겨있거든? 근데 그 자세한 원리보다는 그냥 비례 배분의 원리가 담겨서 무엇이 된다? 이러한 식이 계산이 된다. 알았니?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A의 좌표가 x1, B의 좌표가 x2라고 되어 있잖아. M 대 N이면 일단 얘를 크로스해서 더한 걸로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중요한 건 뭐다? 크로스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야? 선분의 AB가 수직선 위가 아니라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어. 맞지? 그럼 x좌표에 대한 크로스 계산, y좌표에 대한 크로스 계산으로 그냥 냅다시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개념 설명이 항상 그래. 그냥 졸라 재미없어 그냥. 내가 하고도 진짜 잘못했다 그냥 개노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됐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내분점이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도형의 앞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굉장히 많은 게 등장할 수 있어. 무엇이 등장할 수 있냐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튀어나오겠지만 얘들아 너희들 이 두 삼각형이 무엇이 똑같아?
삼각형 A랑 삼각형 B가 높이가 똑같지. 그럼 밑변의 B가 바로 무엇의 B가 되겠어? 넓이의 B가 되겠지? 맞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얘들의 넓이가 몇 대 몇인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점은 두 점을 그 B만큼의 내분하는 점으로 구하는 형태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올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혹시 요거 기억나나? 내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형태를 이룬다? 그 양변이 m대n이면 그 밑변을 m대n으로 내분한다. 기억납니까? 맞지? 얘랑도 엮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거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걸 m 대 n 여기서 자연수의 b가 많이 나와. 왜냐면 여기서 막 루트 몇 대 루트 몇이라고는 웬만하면 안 해. 왜냐면 부모가 개판나거든. 맞지? 그 다음에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던 것도 기억나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앞에 배웠던 도형과 도형의 닮음이 그냥 미쳐 날뛴 거야 그냥. 맞지? 이 단원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 단원으로 곱이 풀린 도형들이 무섭다는 거야. 알았니? 어떻게 같이 해나가 봐야지. 그래서 이건 쌤이 보기 드물게 유형별로 설명해 줄 거야. 알았니? 왜냐하면 이 내용이 아니라 앞에 중등 내용이거든. 밑바탕이. 자,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 야, 무게중심 혹시 본인이 무게중심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람 있어?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나고 하시면 다 써줄게요 제가. 무게중심. 그냥 다 필요 없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표정인데 저 말랑이? 맞지? 종류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지. 니 좀 다양하네 종류. 니 좀 관리 잘한다. 보통 애들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손때 묻어갖고 더럽 죽겠는데 색깔이 진해서 그런가? 아니. 베개로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베개로 썼으면 저기 화장 묻어 있겠지. 자, 무게중심 개념 설명 할 수 있다. 없어? 없습니까? 아쉽다. 얘들아, 그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심에 꽂힌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꽂히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해? 중선. 야, 이거는 근데 이게 삼각형이면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에 중선이 무조건 몇 개 등장하겠어? 3개 등장하겠지.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선분이잖아. 그럼 보통 서로 다른 세 선분이면 삼각형을 이루거든? 교점이 3개가 발생해서. 그게 일반적이야. 근데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럼 그 교점이 정말 중요할 거 아니야?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해. 알았니? 그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는 있지만 일단 그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중선이라고 하니까 무게중심을 연결했을 때 얘는 다 뭐하다? 중선이다. 중점은 이 x좌표, y좌표를 평균되면 됩니다. 맞지? 근데 여기 또 2대 1이었던 거 기억나? 그럼 잘 봐. 얘 탄생배분은 x2, y2, x3, y3를 일단 중점을 구해. 그러면 이 중점을 쌤이 m이라고 할게. 그러면 A와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잖아? 그러면 그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았니? 이딴 거 증명하라고 나온 거 한 번도 없어. 끽해봐야 지나가는 하 또는 중하 문제에 빈칸으로 한번 나올까 말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알았지?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X좌표 평균 내고 Y좌표 평균 내면 돼. 그 대상이 3점이라서 3으로 나누는 거야. 알았니? 아 좋다. 자, 근데 무게중심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쌤이 좀 적어줄 건 뭐냐면 자, 삼각형 내부의 한 점인데 알았지? 내부의 한 점에서 자, ABC 삼각형이야. AG제곱 BG제곱 더하기 CG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G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이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알았니?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그냥 간단해. 쌤이 여기를 A, B라고 잡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하잖아.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와. A와 B에 대한 2차식이 나와. 맞지? 그러면 A에 대한 표준화, B에 대한 표준화를 하잖아. 그러면 얘들이 추계 방정식들이야. 알았니? 예를 들어 x-2의 제곱 더하기 7 있으면 x가 2일 때잖아. 맞지? x-2의 제곱 더하기 7이라는 식이 있으면 x가 2일 때 7이 제소지. 얘를 a, b라고 한 다음에 얘를 표준화를 하잖아. 그러면 식이 a-3분의 x1 더하기 x2, x3가 라고 물리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알았니? 이러한 점을 물어본다면 그의 정체는 바로 뭐다? 무게 중심이다. 이것만 조금 적어 놓을게요. 점수 확정 안 난 사람은 지금 제일 말고는 없지? 점수 바뀌었어요. 네. 얼마나? 1점? 어떻게 뭐 쌤 자리 청소 한번 해드렸어? 사수량 단위? 그래 1점 하나에 또 많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했다. 고생했다. 자, 놀랍게도 개념은 이게 다야. 저 뒤에 유형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위에 공간 잠깐 있으면 쌤이랑 한번 좀 무엇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들아, 만약에 A 좌표 A, B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좌표 X, Y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맞지?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야? AP 더하기 BP의 값이 최소랑 그 다음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 자, 이거 같은 문제일까 다른 문제일까? 당연히 다른 문제겠지. 다른 걸 물어보는데, 맞지? 근데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맞닥뜨리게 되면 항상 이걸 고민해야 돼. 내가 얘를 물론 어려운 문제는 둘 다 들어가. 식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도형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일단 요게 딜레마야. 맞지? 물론 난이도가 중상, 중이상만 넘어가도 그 둘을 다 쓰겠지. 맞지? 그래도 둘 다 쓰더라도 무엇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지를 봐야 돼. 맞지? 근데 얘들아,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자 AP가 루트 안에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지. 그 다음에 BP 또한 마찬가지 루트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지. 얘가 식적으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얘가 식적으로 물론 그런 게 나타나긴 하겠지. 근데 식적으로 이게 접근이 가능할까? 절대 안 돼. 얘는 너희들이 기하적, 즉 도형적으로 봐줘야 되거든. 이렇게 해석해야 돼. A에서 P 찍고 P에서 B로 가는 거야. 맞지? 자, 현주야, 너가 학교에서 그 학원을 집에서 어디를 가려고 해? 다이소를 들러야 돼. 맞지? 그런데 가능한 그 경로 위에 있는 다이소에 안 가겠나? 너희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고 직바로 학원을 오려고 해. 배고파 뒤지겠어. 그냥 점심 개맛없어갖고 그냥 오는 길에 밥 먹고 간다고 나한테 연락했어. 그럼 가는 길에 있는 걸 먹지 않겠나?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P가 선분 AB 위의 점이면 돼. 맞지? 그러면 얘는 그냥 무조건 뭐다? 선분 AP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2차원수 최대체소입니다. 왜냐면 완전제곱 2차식이잖아. 근데 얘를 제곱해버리면 루트가 사라지지? 그럼 2차식 더하기 2차식이라서 2차 함수의 최대체소로 넘어가는 거야. 알았니? 표준화 잘하면 됩니다. 2차 함수의 최대체소. 쌤이 고민해봤거든. 여기에 그 유형별로 있고 실력업 서술형이 있어. 그건 내가 할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건 아마 특강으로 넘길 거야. 그건 특강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건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기 드물게 유형별로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유형 1은 패스 하겠습니다. 유형 1은 이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까지 쌤이 다루기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유형 2에 뭐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중점 아니냐? 라는 생각 들 수 있지. 아니고요. 뭐냐면 선분 A, B 위에 있으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가 중점이고 맞지? 근데 재야 잠깐 존 기념으로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이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선분 A, B가 있어? 선분 A, B 위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어. 맞지? 그럼 쌤이 여기 아무거나 찍을게.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 이등변 삼각형. 내가 여기 찍더라도 이등변 삼각형. 다 기억나? 맞지? 뭐 나중에 고난도 문제로 엮으면 결국에는 얘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이기도 하거든.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았지? 아마 그런 기억은 있을 거야. 기울기가 수직일 때 그들의 기울기 조건이 있었다 정도는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1. 맞지? 역수의 보반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A-1의 제곱, B-3의 제곱이 A-5의 제곱, B 더하기 1의 제곱. 안 되겠다. 이거. 너희들 졸아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쌤이 일요일날 워터파크 갔거든? 제 인생 최고의 워터파크였어. 왜요? 제일 길게 기다린 시간이 10분. 김해 워터파크 갔어. 근데 이제 4명이서 갔거든. 4명이서 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원래는 근데 이제 장마가 잡혀있는 거라 너희 뒤졌다 그냥 물놀이 가면 그냥 바로 그냥 떠내려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친구랑 이제 얘기해서 일단 취소를 했어. 취소를 해도 쌤은 제휴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할인 당일날 결제해도 한 55% 할인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일요일날 딱 보니까 근데 일기 예보가 아니라 사실상 일기 중계잖아. 중계. 하면서 막 그냥 안 오네 그런갑다 쏘리 막 이렇게 하니까 일요일 되니까 쫑 오는 거야. 그래갖고 토요일날에도 원래는 폭우라고 예상했었는데 별로 안 오더라고. 친구네한테 연락을 했지. 이거 일요일에 별로 안 오면 그냥 가자. 이거 사람 없다. 무조건 없다. 온도도 26도야. 비 온다고 무조건 가면 안 돼. 2주 전에 쌤 친구가 비 온 날 워터파크 갔다가 22도 찍혔거든. 걔 얼어 뒤질 뻔했대. 졸래 추웠대 그냥. 이제 갔거든. 비가 이제 점점 그쳐. 근데 온도는 26도 적당히 따뜻해. 근데 햇빛은 없어. 이거 됐다. 쌤 원래 워터파크를 매년 가거든. 근데 갈 때마다 매직 패스라는 걸 사. 매직 패스가 그냥 말 그대로 줄 안 서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비싸거든. 워터파크 할인권 뭐 이렇게 받아봤자 아무리 할인 많이 받아봤자 35,000원이야. 근데 매직 패스가 58,000원이야. 근데 그게 성인으로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 한창 성수기 때 가면 그 부메랑이랑 뭐 토네이도 막 이런 것들 타면 그냥 1시간 반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매직 패스를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4개만 탈 수 있어. 4개만. 안 겹치게. 근데 보통 그러면 그 줄 선 시간만 까다로운 것만 타도 한 최소 4시간 들여. 그럼 그럴 거면 이제 사고 나는 거지. 성인 입장에서. 갈까? 역시나. 근데 사람 또 적당히 많아. 왜냐면 또 사람 너무 없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햇빛이 없어. 졸라 재밌게 놀고 왔어요. 제가 11시에 가서 이제 5시 반까지 놀았거든. 기구 12번 탔어. 인기 많은 거는 부메랑 스윙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기다렸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가자마자 바로 탔어. 안 가고 뭐 있어? 너희들. 요즘에는 계곡이랑 그 해수욕장보다는 워터파크 많이 가지 않나? 뭐 물놀이 간다면 혹시나 뭐 본인이 이제 워터파크나 이런 거를 좀 갈 때가 뭐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7월달, 6월달에 가는 워터파크가 진짜 개꿀이야. 근데 그거는 기말고사죠. 정신 안 그 대학생 되면 6월달에 워터파크 갈 수 있어. 잡을 깨라. 혹시 학원 방학 기간 다 알고 있지? 뭐 문자로도 보내줬고, 그치? 29일부터예요? 29일 수목금토일이라서 사실상 너희들한테 목토. 선생님 저 이번 주 토요일에 보내요. 뭐 어디 가는데? 문경. 문경이 뭐야? 저기 뭐 가족여행? 하긴 뭐 기말 끝났으니 한번 갔다 올 만하네. 현주는 영재학교 봐야 가 이번 주. 저 10시부터 12시까지 줌 수업 듣는 거 하나 있어서 10분 늦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10분이면 이제 이 두 분이 알아서 커버 쳐줄 거야. 동진 TV. 아 왜 동진 TV 또 늦게 맞춰? 아니 동진 TV 30분에 맞으니까 이디야 들려서 이디야 들렸다가 이제 우아하게 커피. 너희들 아메리카노 사 먹으면 쌤이 사주면 그 절반인데. 아메리카노나 라떼 먹으면 쌤이 사면 절반이야 그거. 근데 보니까 아무도 많고 두 개. 써. 그뭐 맛이라고 그냥 단 거 먹어 그냥.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자 25번 봅시다. 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무엇을 지으려고 한다?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도서관과 각 학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냐라고 물어봐. 맞지? 자 근데 얘들아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 뭐야?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 기억 안 나나? 외심. 그렇지. 기억나? 겠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외심이란 무엇이냐면 이거 중1 수업부터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진지하게.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 실제하거든. 그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고 그럼 원의 정의는 뭐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도형 모형이거든. 그러면 원 위의 점 중에서 삼각형과의 교점인 당연히 이 세 개의 선분이 특별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세 길이가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래서 이런 걸 외심이라고 하고 외심의 첫 번째 특징이 각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야. 알았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문제랑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며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지? 외심을 특정하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외심을 구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이 점을 구하려면 A, B라고 잡은 다음에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 말고는 풀 방법이 없어. 근데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잖아? 그러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린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니? 내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할게. 자,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가장 큰 원은 반드시 하나 존재하며 그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거든. 시작은 똑같아.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알겠나?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과의 교점이 마침 뭐야? 변 위의 점들이야.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해? 접점이라고 해. 맞지? 그러면 이러한 거리가 다 어떻게 써? 같겠지? 같은데 얘가 또 수직 알겠나? 맞지? 나중에 접한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개념과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삼각형 세 점을 연결하면 이건 왜 연결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주보고 있는 머리 맞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이 돼버리거든. R은 직각, H는 빗변, 그 다음에 한 변이 같아졌지? 그래서 요 각이 같아. 그래서 내심의 작도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알았니? 굉장히 많은 거랑 엮이게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게 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그 각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은 두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맞지? 그러면 나중에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알았니? 자치라고 하면 발자치 알고 있죠?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전부 다 자치의 방정식이야.
무슨 말이냐? x 더하기 y는 1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자체를 다 찍잖아? 그럼 직선이잖아. 도형의 방정식이 곧 자체의 방정식이야. 알았니? 자체의 방정식은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적었더니 답이다. 맞지? 맞지? 아니면 그 조건을 기존에 있는 식에 대입하는 기생형이라고 아마 쌤이 공통 수학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좀 표현을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 쌤이랑은 최근에 공수 1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은 잘 안 날 건데 그때 다시 잘 알려줄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말 졸라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너희는 제일 먼저 좌표화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자 A와 B와 C가 아니라 이들의 교점이 보이지 않는 여기를 뭘로 해볼까? 원점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원점이라고 하면은 A는 몇 콤마 몇으로 해석되겠어?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석되겠지. 점 B는 1,0, 점 C는 0,3. 물 한번 마시고 와. 안 되겠다. 물 한번 마시고 옵시다. 전체적으로. 잡은 사람 물 한번 마시고 와. 괜찮으니까. 물 한번 마시고 와. 물 한번 마시고 와. 오늘 설문조사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간에 못 쉬었으니까 뭐 물 좀 마시고 잠 좀 깨고 옵시다. 미안해. 뭐 쌩쌩하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사람 눈이 아니었어. 군체 봤어? 군체? 군체 본 사람. 여기 군체가 있었어. 그냥 전부 다 이러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휴대폰 안 내고. 맞네. 오늘 휴대폰을 수거 안 했네. 가방이 잘 숨겨. 선생님 저 다음 주에 눈동자 보러 가요. 눈동자? 네. 그 한국 영화 최근 한 지난주? 네. 설마? 당연하죠. 자, 킹 받네. 킹 받는 게 아니야. 이거 너 점수 많이 오는데 혹시 과외 받았어? 사랑의 힘이죠. 그게 그거였어? 혹시 그러면 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맞나? 뭘 만나기로 했어? 사귀냐고요? 아니요. 아직 아니요. 난 또 이제 그건 아니에요. 파워 러브를 하게 되네. 진짜. 근데 선생님이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환장하겠다 내가 진짜. 어서나 현주. 야이 잠 깨라고 지금 애들 물 마시러 갔는데 그때 잠이 어떡해. 자 물 마시면서 졸라 재미없네 한마디 하고 왔어? 잘했어.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A와 B와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의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외심이지. 외심의 특징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지금 우리는 거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지? 그러면 외심은 보통 O라고 많이 하는데 O를 썼기 때문에 P라고 할게. P를 X, Y라고 할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근데 어차피 쌤이 AP는 AC는 AB라고 할 거잖아. 근데 그게 어차피 루트 아니니까 나는 제곱에서 벗기지 않겠나? 그냥 맞지? 그냥 바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CP제곱이라고 밑바탕을 깔 거야. 알았지? AP제곱은 BP제곱은 CP제곱이다. 자 그러면 일단 AP제곱부터 적어보자. AP제곱은 x와 x, y와 마이너스 3,0과의 거리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맞지? 얘들아 어차피 우리 이거 전개하면 얘 전개가 이거 같다고 하면 전개할 운명이야. 그냥 미리 전개합시다. 자 전개할 때 꿀팁 그냥 2차항 먼저 적고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 순서대로 적으세요 그냥. 알았지? 이 문제는 진짜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BP제곱 BP는 1,0과의 거리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알겠나?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안 되겠습니까? 맞지? 이번에는 CP제곱 적어볼게. CP제곱 혹시 CP제곱 한번 불러볼 사람 있어? 효니가 그래 아니, CP제곱 한번 불러봐. 예? CP제곱
P와 C의 거리. X 아, X X 제곱.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오, 잘하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그 X와 Y의 이차항부터 불러볼래? 네? X, 이거 전개해봐. X제곱 Y, Y제곱 Y,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맞지? 자, 이제 뭐야,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두 개 엮어서 빼갖고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거 일단 요거 연립해볼까? 이 두 식을 냅다 빼버리면 X 나온다. 그치? 그치? 요 식 같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식 같다고 하면 요걸 3번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넘기면 이거 같다라고 하면 8X는 마8, X는 마1 안 나오나? 맞지? 고민할 것도 없다. 이제 여기 집어넣어 그냥. 근데 집어넣으면 Y가 두 개가 나오니까 얘 둘을 같다고 한 식에 집어넣어야 돼. 알았지? 여기만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해서 Y가 두 개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요거를 같다고 한 식에 Y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두 식 같다고 하면 4번이라고 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6y는 뭐야? 8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6y는 8이라서 y는 1. 마이너스 1,1인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그 점의 좌표가 아니라 그때의 뭘 물어본다? AP 또는 BP 또는 CP를 물어본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라서 5지? 근데 답이 5가 아니라 뭐야? 루트 5인 거야. 알았죠? 좋다. 이해됐습니까? 저 위에 애들은 아마 1차 방정식일 거야. 쌤이 꿀팁 주자면 그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AP는 BP라고 적잖아. 근데 어차피 AP 제곱은 BP는 제곱으로 갈 거야. 애초에 전제 조건을 제곱에서 같다라고 세우세요. 근데 AP 더하기 BP를 제곱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다 적었니? 샘플이가 이렇게 약간 좀 번호 매기면서 들어가거든. 아마 적기는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프리 파일 필요해도 파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패드이기 때문에. 종이로 되게 쌤이 할 건데 괜찮겠나? 패드 말고 종이로 할 건데 너희들은 혹시 뭐 패드로 하겠다라는 사람 있어? 뭐 파일 줄 수 있어. 그럼 말해. 이진이가 물은 이제 문제 한 문제로 이제 그냥 효과 다 떨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졸아갖고 어이. 자 28번. 자, 뭐 유형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보고 어떤 도형의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뭐야? 각 A가 90도보다 큰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맞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ABC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도형이 있을 때, 좌표평면이 있을 때 또 너희들이 어떤 딜레마에 또 쌓이게 되냐면, 내가 얘를 정확하게 그려야 될까? 라는 딜레마에 쌓이게 됩니다. 맞지? 쌤의 경험상 4분면의 얘기를 하거나, 맞지? 그 다음에 축 위에 점이 2개 이상 있거나,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2개 이상 있으면 정확하게 그려야 돼. 같은 점 위에 있는 점이 2개 이상 있다는 말은 y좌표가 똑같거나 x좌표가 똑같은 애들이 2개 이상 있으면 그린다는 거야. 3개 이상 있으면 그건 삼각형이 아니죠. 근데 얘는 어떠한 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둔각삼각형이라며 그냥 배짱 장사 갈기는 거야. 알았니? 그럼 뭐 얘가 대충 A, B, C 안 되겠어? 맞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어. 일단 BC부터 구하는 거야. 6이니까 그냥 구해야 되겠네. 36 더하기 4 알겠나? 루트 40 2루트 10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8 빼기 2 6의 제곱, 3 빼기 1 2의 제곱, 36 더하기 4 루트 40 2루트 10이란 거야.
알았지? 너희들 이거 식으로 그냥 대입 천천히 식도 올리고 대입 천천히 식도 올리고 대입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니? 상수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하면 돼? 뺀 거 바로 제곱, 뺀 거 바로 제곱. 그런데 문자잖아? 그럼 뺀 거 제곱을 적어. 그렇게 가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C가 볼게. AC 뭐야?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거야.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AB는 루트 A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얘 제곱이 둘의 제곱 합보다 크면 되지. 맞나 얘가?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 삼각형이 이루어지려면 그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남은 두 변의 합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고. 이건 이미 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못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또 근데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다는 이거 왜 있느냐면 이 경우는 A가 마이너스 4면 얘가 아마 직선 B10이 있을 거야. 그 경우일 겁니다. 이거는 알았지? 근데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걸 우리가 체크해줘야 돼. 그럼 이걸 체크하면 이 문제 나누면 상이 찍힐 거야. 이게 안 적혀있으면. 알았니? 그러면 일단 요 제곱 40은 뭐하다? 크다. 자, 이거 바로 전개 제곱할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지.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전개하면 A제곱 2의 곱에 2배 64 더하기 16이니까 80 알겠나? 맞지? 우리 한번 조금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을래? 어떤 과감한 시도냐면 넘기고 계산하고 2를 나눌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잘 봐. 자, 2A 제곱이니까 A 제곱. 왜냐면 이게 A에 대한 2차식이라도 나는 2차항을 볼 때는 2차항만 볼 거야. 그래서 그런 행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A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0A 알겠나? 맞지? 자, 그 다음에 뭐야? 88인데 40을 빼니까 48 반으로 하면 24 마다 얘가 0보다 작다. 그치? 그러면 아래로 올라가고 작다이기 때문에 두근 사이겠지? 맞지? 이 친구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된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니까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굿! 유형별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도형 문제가 싹 다 있다. 도형의 성질이 다 등장하는 거야. 이거 둥가삼각형 이거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알았니? 싹 다 이런 식이야. 도형의 방정식은. 자, 식적으로 풀 생각을 하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식적으로 못하게는 못 풀어. 그럼 너희들이 얘를 뭐야? 도형적으로 해석해야 돼. 쌤이 딱 말할게. 루트 안에 2차식 들어가 있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말고는 없어.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x와 y에 대한 표준화. x와 y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돼야 얘기가 진행된다. 자, 사고율은 다시 한번 가볼게.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안에 다른 다항식이 들어가 있다? 식적으로 접근하기는 글렀어요. 맞지? 그럼 도형적으로 접근해야 돼. 근데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는 건 쌤이 장담할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무조건. 맞지? 점과 점 사이 거리는 x차 제곱, y차 제곱이잖아. 그럼 뭘 먼저 해줘야 된다? 거기에 보이는 문자에 대한 표준화부터 각각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이 x제곱과 마이너스 2x만 보면 x 빼기 1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y제곱과 6y를 보면 y 더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등장한 상수항이 1 끌어다 쓰고 9 끌어다 썼으니까 10 끌어다 썼잖아. 그럼 10을 빼줘야 돼. 본전이네. 오케이. 점과 점 사이 거리야. 그러면 한층 더 나가서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과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x, y와 1, 마이너스 3의 거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해석됐습니까?
그러면 얘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떤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야? x 뭐에 대한 완전 제곱식?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식 알겠나? 그 다음 y에 대해서도 y 마이너스 2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지? 자 상수항 16, 4 총 20 땡겼었지? 20 빼야 되는데 본전이네.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과의 거리겠어? x 콤마 y와 마이너스 4 콤마 2의 거리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이제 a 좌표 1 콤마 마이너스 3, b 좌표 마이너스 4 콤마 2인데 뭐야? p x 콤마 y가 있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문제라서 그냥 AB가 그 답입니다. 이해됐나? 효리가 재능 있네. 눈 감고 필기하는 재능 있어. 응.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에이. 자, A, B 그냥 구해보자. X차 5, 25 루트 50, 5 루트 6. 얘들아 이거 빼서 제곱하는 거 있잖아. 그냥 쌤이 딱 떼놓고 말할게. 그냥 니들 빼고 싶은데 빼야 돼. 빼면 어차피 제곱할 거거든. 쌤은 예를 들어 이제 X랑 마이너스 1과의 거리를 물어보잖아.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갖고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죠. 근데 여기는 1이고 여기가 Y잖아. 근데 요건 또 Y 빼기 1의 제곱이라죠. 왜? 내 맘이야. 제곱하거든. 진짜 상관없어요. 그래 답이 5 루트 2다 라는 거야. 됐습니까? 쉽다. 근데 만약에 안내가 없었으면 조금. 그럼 이것도 바로 갈 수 있겠나? 이거 답 바로 뭐야? 5의 제곱 더하기 12 5대 12 대 13이야. 보여? x차 5 y차 12 5대 12 대 13 바로 4번이야. 알았니? 이런 식으로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유형별로 뭐 설명해 주지만 내 위에 유형 안 읽고 있지. 너희들도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안 풀리면 그래도 읽기라도 하셔. 알았지? 얘는 바로 뭐다? 이참수의 최대 최수니까 너희들이 해라잉. 알았지? 내 y축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0,8라고 잡아. 알았지? 그러면 이제 P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정계수가 두 개네? 그러면 K와 A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다, 이건 같이 하자. 자, Y축 위의 점이 있는 특징은 뭐야? X좌표가 0이니까 일단 P를 뭘 해야 돼? 0,A라고 한번 해봅시다. 맞지? 뭐 A랑 K가 약간 좀 동떨어진 문자긴 한데 원래 보통 K랑 섞는 건 KML 뭐 굳이 따지면 이거거든. KLM 뭐 이런 거. 근데 그냥 A라고 합시다. 자, 일단 AP부터 가면 16 더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인 거 알겠나?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또 BP의 제곱은 K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 알겠나? K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맞지? 그럼 A만 하면 되고 뭐 해주면 돼? A에 대한 표준화만 해주면 돼. 풀어셔야지. 맞지? 자, 몇 A 제곱일까요? A에 대한 이차항만 2A 제곱이지? 몇 A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몇 A? 4A. 여기서 등장하는 마이너스 12A. 몇 A? 마이너스 8A. 너희들은 이러한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상수항 숫자 좀 큰데 한번 도전해보자. 자, 여기서 등장한 상수항 4, 20이지? 20 여기 보존해. 여기서 등장한 거 36 더해봐 56. 알았지? 뭐 해줘야 돼? K제곱은 그냥 던져놔. 그러면 A에 대한 표준화 하면 됩니다. 자, 표준화할 때 그 2A분의 B라고 쌤이 표준화를 할 때 이걸 알려주거든. 2A분의 B가 무슨 말이냐면 A는 2차항의 개수를 말해. B는 1차항의 개수를 말해.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마이너스 1을 달고 있는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2차항의 개수가 2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쌤이 2A분의 B를 하잖아?
표준화는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데 쌤은 반대로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 두 개의 항을 만들어내는 완전 제곱식은 이거 말고는 없어. 알았지? 근데 이거 상수항 뭐야? 8이지? 8을 땡겼었지? 8을 뭐 해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뭐다? 48 더하기 K제곱인데 그럼 얘 뭐야? 최소값 얘가 57이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양수 K는 3번이다. 이해됐습니까? 쌤 말 그대로 이차함수 최대수에서 나왔죠? 이렇게 좀 대표적인 유형은 쌤이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어차피 통틀어서 이게 묶고 설명해 줄 건데 근데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도형의 닮음이랑 이런 것들에 엮여져 있는 거는 좀 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또 뭐냐면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도형의 닮음이나 이런 파트를 유튜브에 잠깐 정리되어 있는 정리 영상만 좀 검색해도 바로 다 튀어나와요. 도형의 닮음 정리 막 이런 것들 그것만 봐도 도움 좀 될 겁니다. 진짜야. 문제 풀 필요 없어. 문제는 여기서 졸라게 풀게 될 거야. 거기서 풀어봤자 의미 없어. 왜냐면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 근데 그림과 개념이 필요한 거야. 알았지? 이거는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말 잘 들어봐.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이거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 그대로 나와. 알았지? 이거 말 잘 들어봐. 알았지?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이런 빈칸 문제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빼고 따라가야 돼. 진짜야. 빈칸 문제가 왜 나온지 알아? 다 안 주어주면 니들이 못 푸는 문제들이야. 그럼 다 주어주잖아? 그럼 빈칸에 있을 때만 졸라 집중하면 돼 그냥. 알았지? 빈칸에 전, 후, 위, 아래만 잘 읽었고 위만 잘 읽으면 돼. 아래는 다음 얘기니까. 그래서 말을 그냥 잘 들으면 돼. 원리, 이해 이런 거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냥. 알았어? 그런 의미에서 니들이 다 해봐. 오케이? 자, 네 문점. 자, 어떤 거 해볼까? 41번 해볼까? 자, A, B, C가 있어. 이 중에서 졸라 많아 그냥. A도 있고 B도 있어. 맞지? 그때 A, B를 이대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1이고 B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P,Q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분점은 결국에는 이 크로스 돼서 다항식이 나오지. 그리고 그 결과가 2라는 거지. 그럼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A와 B에 대한 다항식 는 2가 안 나오겠나? 또 A와 B에 대한 다항식 는 1이지. 뭐야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알았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미정계수가 여기에 있으면 2 더하기 1 3분의 1 깔리잖아. 그럼 분수식으로 들어가겠지만 분수식 우리가 두 개 써? 등식이니까 분모를 어차피 곱할 거야. 맞지? 내분의 점은 다항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럼 연립 때는 방정식이 2차식이면 뭐야? 여러 가지 방정식인 거야. 그냥. 알았니?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도형적인 개념이 개입되면 조금 어려워진다. 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보자. 간이라 이 정도 했으면 하시고 잠시만. 곧 종치거든. 숙제는 저기 진짜 할 수 있어. 62번까지. 요거는 내가 해줘야 돼. 요거는 내가 해줘야 돼. 알았지? 파이팅해서 해오시면 됩니다. 자, 숙제는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고쳐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알았지? 그럼 쌤이 수업 시작하면 질문을 착 받고 풀이를 착 할 거야. 그리고 이것들 마무리하고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수고하셨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뭐 빨리 보내줄 수는 없고 2분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현주는 지금 그거 뭐 써도 되고. 다음 시간에 올 때 그래도 개념 정리되어 있는 책을 쌤이 줘봤자 중2 개념 정리된 프린트를 좀 줄게요. 중2 도형의 성질 개념 정리된 거 좀 줄게요. 알았지? 오. 혹시 그 서술형 답 나왔어? 네. 야, 씨. 오케이. 괜찮아. 그쵸? 틀릴 만한 것들이다. 저 어. 저 근데 그 마지막 장 아예 안 풀었어요. 잘했다. 야, 이거 전략이 신이네. 나머지 그러면 다 그냥 폭격가했어? 네, 앞에
10시까지 오세요. 전략 잘했던.